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특별법에 의해서 위임한 감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동특별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감사 요청 및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감사반의 구성, 감사자료 요구,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 감사 결과 통지 등을 공동택관리 지원 조례 신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3-15 평택시 공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조정 여부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과 규정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 개별 조문별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3조는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녹색 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녹색 건축의 인증과 에너지 요율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용적률 및 건축물이 높이 제한의 완화에 대해 신설한 것과 조례안 제6조 건축심의 대상 증가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을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규정에 따라 5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문별 내용이 적정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택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조문별 주요 내용은 배배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보고 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관련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평택시 주택조례에 포함되어 규정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으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된 것으로 기존 주택조례 구성이 62개 조문에서 주택건설기준 위주의 11개 조문으로 정비되었고 이외의 조문들은 근본 제정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으로 옮기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 등을 삭제하여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분리 정비되는 사항과 본 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조문 중 주민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재정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안 조문 제1조와 제6조의 문구 자구 일부 수정을 제외하고 달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소사벌 택지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시화로 타 시군 지역보다도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주택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현행 주택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옮겨온 조문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총 4개의 장과 22개 조문으로 구성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목적이 정당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해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근거와 필요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평택시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제10조 감사 결과의 통지에 대한 사항은 감사를 실시한 후 60일 이내에 종결하고 감사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는데 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감사 완료 후 30일 이내의 기한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 완료 후 대표자에게 통지하는 사항 등 일부 개별 조문에서 법제처 법령 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문구와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도시관리 결정에 대한 의견 총칙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중환 의원님. 네, 최종환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 농지지역 그저 경기도 종자 관리소 있잖아요. 네. 그 수원부터 평택공으로 옮기는 이전에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지금 저 종자 관리소가 있잖아요. 아, 그거하고는 틀린 그거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예, 새롭게 신설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농지를 꼭 동굴에다 해 거기 선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여건상에 거기에 이제 기존 지금 이제 건물도 있고요. 그 동굴이 어디냐면 여기가 저기입니다. 그 성모병원, 성모병원, 국제병원 그쪽에 이제 그 한적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그 지역이 이거 종자 이제 저 관리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우량 그 종자를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다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현재 그 오송면에 종자 저 보급소도 있잖아요. 아, 그거하고는 좀 앞으로 이제 그냥 합칠 겁니다. 일로. 그걸 거기 폐쇄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일로 다 이제 옮겨올 겁니다. 근데 제가 의견을 내는 거는 굳이 고정면 동물이다 이걸 할 이유성이냐 뭐예요? 어떻게 접근성도 어려운데 그 40분 국도 타고 올라가가지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지금 이제 그 다 우량 농지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시집계에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계약 재배를 합니다. 이 시야대에 대한 계약 재배를 해서 그 내용은 아는데 네. 왜 굳이 거기가 고정면 동물에다 이거 타냐 이거 굳이. 의원님 도시계까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굳이 뭐 경기도에서 지정해 준 거예요? 시에서 경기도에서 그렇죠, 하는 이런 거고요. 거죠. 총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 화성, 평택, 수원 4개소가 있다가 수원께 지금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 시에 이제 평택 분소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면적이 그 813평대 건축물이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농업지능 지역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이제 접근성이 물론 나쁘긴 나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전용이 돼 있던 데다 확장하는 부분이라 그 새로 신규로 하는 뭐 이런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확장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어느 지역을 제가 말씀드려서 안 되지만 그 오송면 지역 주민들이 거기도 있었잖아요. 종자국소가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고 통폐합을 한다면 이 동구리 쪽에 접근성도 없고 또 오송면이 어떻게 우리 평택시의 전체를 보면 농업도시인데 네. 오송면 들판에다 이거 설치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고 접근성도 좋고 이거 40분 국도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 진입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이거 웬만하면 다 모릅니다. 이거. 아래쪽 램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램프를 타니까 램프 아래쪽으로. 38도 타고 도로를 개설해주면 오송면 들판은 가능한데 오송면은 거의 지금 도로망으로 연결되고 아무런 그 생산적 효과를 누리는 사업체 하나도 없다고 오송면에는. 그럼 이런 거라도 하나 줘야지. 한번 선정을 해서. 잠깐 이제 그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왜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오송면에 있는 종자 보급소가 실제로 이제 그 도시 그 주변에 이제 개발이 돼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연립주택이 있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는 조금 어떤 그런 그 말리는 건조하는 소음도 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글로 옮기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걸 어디서 한 거예요? 시에서 도에서 한 겁니다. 이건 제들이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 요구해 온 겁니다. 도에서 또 시에다가 이 부지 선정하는데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아니 그건 아니고요.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존 건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가 한 겁니다. 뭘 하고 있던 거예요? 어디요? 거기 쪽에는 기숙사가 부지가 있습니다. 일부. 무슨 기숙사? 그 저기 종자보고 소장에 그 기숙사가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종자업 예. 관리사가 있었다고. 예. 그래서 그쪽에 같이 묶어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소음이 조금 이제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사실 민원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것보다는 그쪽은 지금 한 부지 개발 지역 아닙니까? 어디요? 삼성전자 갖고 저기 아니. 저기 아니야 그저 국제병원 옆이라며 국제대학 국제대병원인가? 아닙니다. 이쪽 이제 앞에 저기입니다. 저기 상한천 지나서요. 삽다리 삽다리 지나서 거기가 지금 다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도로 개발을 아니 이제 위원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꼭 뭐 어떤 그게 다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에 필요한 거는 그래서 도로를 지금 이제 개설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기네들이 도로 개설했던 예, 진입 도로 위한 구매될 도로를 또 70년대로 개설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38도 국도에서 들어가는 거.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왜냐면 있던 것을 없애고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던 곳을 멀리 한다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또 검토를 하시라고 지역주민들하고. 또 종자 뭐 거의 이미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종자를 거의 500명 사람이 다 했는데 지금 이제 주민공동저기도 다 주민공람도 다 한 겁니다. 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은 겁니다. 이제 와서 얘기를 해서. 아닙니다. 절차를 밟고 지금 이제 아니 의회다가 저기 주민공람했던 얘기 한 번도 안 해줬잖아요.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 아니 않습니까? 보고만 받은 거지 전에 했던 거 사항을 하나도 여기까지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공람의 내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법 절차 밟은 건데 특별하게 주민들이 이해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걸 알려줘야지. 이거 처음에 들어보니까 저도 난감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했다 해서 이거는 넘어간 거 아니에요? 쉽게 넘어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부터 샘신 얘기를 그러니까 그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맨날 그 문제를 제기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잘 해주시라고 이런 걸 사전 고시에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역구 의원들 의견 청취 들어봐야지 그냥 경기도에서 지정에 따라 이걸 갖다 커다란 건물을 그 시에서 그냥 그 용도지 변경을 해주면 되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거 뭐 도에서 지정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정을 할 때는 사전에 평택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평택시에서도 뭐 의견을 제시를 해서 서로가 의견이 조율이 됐으니까 여기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법적 행정 절차니까는 시의원들한테 할 의무는 없다 그러면 할 얘기는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저기 의견 정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바꿀 수 있어요? 그럼요? 의견이 바뀌면은? 아니 이거 지금 자, 지금 가장 거기에 활용하는 종자 보급소에다가 종자를 보급하시는 분들이 오성면의 대부분이고 계약재별에서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데서 확대하는 게 더 유리한 거지. 제가 아까 저기 유명변님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종자에 대한 게 지금 사실 민원이 지금 있었습니다. 기존 지금 지역에. 왜냐면 그 주지가 옛날에는 그 종자 보급소가 사실은 뚝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인근에 지금 이제 그 개발을 하다 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민원이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민원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거기가 지금 이제 뭐 그거를 말리는데 한 어떤 소리라는 부분이든가 이런 부분이 참 있어가지고 거기가 주변에 무슨 뭐가 있어서 소음이 생겨요? 연립대 같은 게 있습니다. 언덕백이 산후인데 언덕백이 산후인데 그 건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습니다. 오성면에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합해가지고 그걸로 가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성면에서는 저 특별하게 뭐 컴플레인하고 그러는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얘네들 뭐 그냥 인정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그리고 이게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3개 분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천, 화성, 우리 평택이 있는데요. 이게 3개 분소에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지 우리 물론 이제 이 평택 분소는 평택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안성, 뭐 용인 이쪽 주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전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경기도 입장에서 또 이 여러 가지 또 그렇죠. 우리 시장만 할 게 있습니다. 아니라 이렇게 넓고 광역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그렇죠. 광역적으로 이해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또 민원도 기존에 있던 곳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말리면서 이제 그 돌면서 소음도 나가지고 주변에 연립주택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기는 민원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운데입니다. 삽다리 건너편에 네. 교량 지나서라 나은데. 없습니다. 아니 이제 물론 소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분진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접근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거기다가 또 이제 의원님, 예, 맞습니다. 뭐 의원님 접근성에 대한 거 뭐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개발적으로 볼 때 거기는 이제 그쪽에 취약적이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나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내각이요. 관리 체계는 그 평소에도 그냥 지금처럼 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저기 명칭만 수원무들 평택. 예, 그러니까 지금 수원 분소가 없어집니다. 그게 평택 분소로. 그 평택 분소로 합해지는 겁니다. 바뀌고 운영 관리 체제는 경기도도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해놓은 거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 저 참고로 네. 오성면 그 동작하는 그 재배 농가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요. 내가 한번 뭐 저기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저기 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제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 오성면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게.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화 평택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T 설명하는 날 아니 비키지 말고 저 지금 띄워 있습니다. PT 설명을 누구 해요? 하시죠. 그냥 아는데 왜 안 돼요. 예, 양현석 위원. 다시 똑같이 해서 아까 보고된 대로 그냥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계획을 해서 1차 하고 이제 2차로 또 했는데 그래서 지금들도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또 5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것도 못했는데 어쨌든 뭐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쪽에서 즉흥적으로 받는 게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맞는 건지 이건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뭐 진짜 뭐 시장이 저기에서 거기서 지시했다고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올 봄에 해놓고 내년도에 사업이요. 이런 계획이 어딨냐 이거. 지금 이제 잠깐 아니 무슨 뭐 국장님 뭐 답답하실 텐데 뭐 위에서 저기 해다 보니까 또 뭐 어떻게 됐든 훌륭하신 분들이 뭐 도미대를 이렇게 끌어와서 우리가 설립이 되고 바로 통치는 거 있어요. 그건 이해하는데 우리가 계획은 계획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원칙을 갖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장집행 계획이랑 또 수립을 또 한 거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제 수립을 했는데 그거는 절차대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 50년 전에 들어온 것도 지금 아직도 사업 못 해갖고 어떻게 보면 뭐 2-1, 2단계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자료에 보면은. 굉장히 그거는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야. 네. 기존 구도심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건물들 다 쳐야 되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비슷한 여건인데도 뒤로 쳐져 있는데 옆길은 뭐 작년도에 저기 해서 하루 내년도에 사업해요. 이제 도시계획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총 53개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 별표에 보시면 그 집행부서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2020년이 다가오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입장에 처한 건데요. 그동안 저 집행부에서 그 집행 각 부서에서도 그거를 잘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TF팀 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인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우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 규모에 따라서 투영자 심사를 받고 뭐 도나 아니면 중앙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세우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에 투영자 심사, 결국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요게 지금 올해까지 2년 동안 TF팀 회의하면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내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3개 계획이 다 반영이 돼 있어야만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안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거는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바꿔야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향후에는 방향을 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뭐 500억 이상의 수용자수가 다 해야 되는 사업들도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때에 따라서 뭐 선거철 되면은 막 그런 게만 나옵니다. 중기지방재정이 가장 우선 반영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런 걸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진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이 거의 1,000억대짜리들을 갖다가 설계해놓고 지금 방치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TF팀 회의를 하면서요, 이제 많이 정리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부서까지도 TF팀에 넣어가지고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국비가 들어가는 거, 뭐 도비가 들어가는 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뭔가 이렇게 좀 그걸 좀 세분화 좀 나눌 필요가 있고요.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는 미군 기지 이전 사업 그거 아닌 다음에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도심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년 동안 아무 행위도 못한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문 앞에 있는 1,000억이 넘는 것도 어떻게 보면 LH에서 얹혀갈 수 있던 사업을 걔네는 어떻게 됐든 그 뭐 누탄 그것 때문에 지금 빠져서 그쪽에서 안 하고 지금 우리가 미국 지정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없잖아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 1,000억이 넘는 거를 고덕 그 해갖고 가격통화 해갖고 충분히 넣을 수 있던 거였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업 거기서 LHN 해고 우리가 그 사업을 미국 이전 사업 갖고 한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길 못 뚫겠냐 이거예요. 그 작은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그 1,00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100억씩 하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10억씩 하면요 몇 년 걸려요. 지금 시 전체 SOC에는 게 854억입니다. 10억씩 이렇게 하면은 10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같은 경우에는 집행계획이나 이런 저기를 처음에 계획할 때 진짜 잘 해놓고 그 기본은 근간을 흔들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 번에 대한 건 아까 이제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에는 이제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게 사실은 솔직한 얘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장 관리가 사실은 좀 소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걸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좀 그래서 이게 하는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실무자들이 계획을 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 뭐 어제도 뭐 이채용 연설을 했지만 시장님이 거기에 담아 있는 거는 조만간에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조만간에. 근데 그것도 지금 2-2문은 언제요? 2021년 이후. 근데 2021년 이후에 할 사업을 어제 말씀하셨어?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장은 어제 시장연설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권역에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는 2-2요. 그럼 2020년 이후예요. 아니 2018년에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시정연설에 넣는 거 아니거든. 시정연설에 넣는다는 것은 내 임기 동안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그래서 그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아까도 이제 그 제가 그 보고 드린 바 있지만은 실적으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 된 게 다시 한번 좀 그 저희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미숙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할 그런 부분이 또 한 번 있어 의원들한테 좀 상의를 드릴 겁니다. 2-2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지금 1-2가요. 그러니까 지금 400개 좀 넘는데 164개 시선이 시효되지만 진위가 이제 늦게 도시적이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이 남고 그 당시에는 농촌 다 남는 해제 요건이 돼요. 380개 정도 남습니다. 네. 20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뭐 지금 뭐 진명 같은 경우에도 뭐 공원이 뭐 소공원이 어린공원 같은 게 4군데가 있어.
이게 다 2-2인데 그 중에 하나는 먼저 해놔야 아 이제 사업을 하는구나. 아무것도 지역에다 해놓지 않으면요 다 민원이에요. 내년에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요. 그 집행부서에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 담당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도는 건데 군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 이 사업은 바로 가능한 건데 그런 사업도 그냥 다 2-1로 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 이런 거는 지역 현실을 한번 보셔요. 워낙 많으니까 챙기기는 어려운 건데 그걸 한번 보시고 계획을 잘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남이 사회재산 묶어놓고 해놓고 어떻게 보면 맹지까지 만들어놓고 아무 얘기를 못하게 해요. 그럼 뭐 뭔가를 좀 열어줘야 되잖아요. 예, 이거 맞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의원님. 일단 장기 미집행하기 전에 재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재정비는 지금 내년 1월달에 공지를 하실 거예요?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거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제가 도시계획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경기도 도시계획까지는 이미 다 종료가 됐고요. 경기도 입장에서 뭐냐면 타 기관의 이제 협의 의견에 따라서 그걸 반영 여부를 많이 따집니다. 하다 보니까 환경청하고 산림청에서 이제 부동기 의견이 온 건데 그거를 이제 반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협의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조치 결과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공람을 하고 1월에는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한 상당히 6개월, 늦었습니다. 지금 네. 한 8개월 좀 늦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택시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거기에 의해서 변화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저희가 이제 인구 50만 이상시면 결정 권한을 갖지만 50만 미만 시라기 때문에 같은 행정 절차를 2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의견 청취하고 의회 의견 듣고 또 시 도시계획에 자문을 받고 도에 올라가서 또 한 번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 심의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10개 시군 정도가 이제 인구 50만이 넘어서 도 권한이지 아니지만 나머지 시군들은 해결적인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2번, 비도시지역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할 때마다 그 한 달을 반에서 2달 잡으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8개월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깝게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인구가 차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저희 권한이 되면 의원님이 그렇게 좀 그 어렵게 생각하시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협의나 뭐 이런 거 거쳐서 많은 시간을 행정적으로 소비하면서도 했지만 도의 해결적인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까 그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보고를 하는데 이게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네. 2년마다 한 번씩 해보면 거의 주변 환경에 변화가 오면은 이것도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계별로 하면 그냥 이거는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어쩔 수 없는 법적 사항이니까 하자. 세부적으로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영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아까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될 부분이 된 건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의원들한테 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요, 아예 그냥 이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아예 얼마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아예 그냥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세부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공직에서 보는 눈하고 자료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3자 눈으로 봤을 때 해가지고 정립을 하고 어차피 지금 20년이 넘어온 것 중에서는 지금 3년 6개월 나오거든요. 2020년 6월 30일까지 못하면 전부 다 해지를 해줘야 되는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것만 남겨놓고 기본적으로 털어갈 수 있게 해야지. 또 단계별로만 해봤지 이건 하나 형식에 뺏기 안 된다고 지금 본의원은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구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시의회에다 보고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까지는 세 가지인데 어떤 거냐면 최초 10년 이상이 넘어서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저희가 2013년도에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10년 이상이 되는 시설을 2년마다 보고 드리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마다 10년 이상 되는 도시계획 시설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 의무는 지금 두 가지를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요번에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했지만 또 바꿔서 보고 드리는 거하고 10년 이상짜리 새로 한 12개 시설을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53개 시설이 있지만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어떤 그 집행부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이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2년에 걸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가닥에 좀 개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까지 해서 저희가 틀림없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2억 8천 저희가 내년 예산에 2억 8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하는 거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까지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변화가 오면은 틀림없이 긴급적으로 폐지해 줄 계획은 또 지금에 있는 것도 못하지만 신설돼 줘야 될 부분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런 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여기 자체에 그냥 저기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항상. 내년까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최중근 의원님. 급하심에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 워낙 우리가 평택시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한계가 있고 예. 다 해주고 싶지 집행부에서는. 예. 근데 좀 동료들이 얘기했는데 부족한 여러 가지 예산을 좀 투자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TF팀이 우리가 있고 자문위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부족한 곳은 우선 사업으로 좀 해주고 계획적인 사업을 가야지 그냥 즉석 사업을 하게 되면은 민원당이 원성이 높아지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까 이제 영재 의원님이나 지금 김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제 2억 한 6천만 원 예산 편성을 했고 해서 어떤 조사를 통해서 물론 또 여권 변화가 오게 되면은 또 이제 뒤로 밀린 게 다시 또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박수께서 좀 검토를 좀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변경을 통해서라도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의원들이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아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제 물론 공동적으로 사실은 그 도로가 그다음에 뭐 공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러 사람이 다 느낀다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자기 어떠한 그런 사익적인 분이 있다는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떤 분도 또 그런 게 있어. 어떤 아니, 그래서 위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있기는.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안 해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나. 그러니까 자문위원 되고 제도가 있고 TF팀이 예. 구성돼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거를 다 활용을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각 예. 사업 부서별로 이거를 같이 협의를 해야지. 예. 사업부서는 나름대로 그냥 민원사항 등록을 해주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심을 정확히만. 아니 이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도로부서 다 이거 집행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도시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더 잘하는 부서가 관련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부서 그다음에 기타 현재 환경 여건을 판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잘 활용해 주시고 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장기 및 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근 의원님 뭐 하십니까? 없으세요? 위원장님? 김재균. 예, 김재균 의원.
지금 건축조례가 지금 가장 바뀌는 거는 지금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신설이 돼 있는 거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어차피 상위법이 지금 바뀌는 바람에 들어온 건데 예, 그렇습니다. 6조가 지금 예. 25명에서 50명이 하는데 지금 10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어떤 게 이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100명 지금이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학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백령을 하는 거는 또 그분들이 뭐 학교에 종사하고 하다 보니까는 제때 오질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회 구성할 때 뭐 김전 위원께서도 위원님이시지만은 사실은 그분들 와서 저 위원을 할 때는 무지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제 옛날에는 인원을 아예 뭐 몇 명이라고 정해놨지만은 지금 이제 풀제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또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150명까지인데 법에는 100명까지 풀제로 하는 거로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거 좀 더 원활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낫죠. 인원이 많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저기 할 이래야 수 예. 10명 구성할 때 시간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운영하면서. 그래서 법에는 150명까지 돼 있지만 지는 그 100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5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지금 48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100명까지 하면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시간 맞추기에서 원활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뭐 어떤 전문가들이 이 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시간상으로나 경비면에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기본적인 애착을 갖고 좀 사랑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그러는 반면에 밥 먹고 해야지. 이름만 올려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도 보여요. 근데 이제 위원님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풀 관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왜냐면은 영수를 딱 옛날처럼 뭐 10인 내내 15인 이내로 하게 되면은 안 나오면은 계속 뭐 나오진 못하고 그러니까 성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제대로 저기 그 위원회가 잘 가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제로 지금 이제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바뀌어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또 지금 바꿨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종사하자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무지하게 시간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간에 안 맞고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또 오래 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풀거리에서 저희들 100명으로 좀 늘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지금 재심의 같은 경우는 일자가 또 정해져 있죠. 예, 60일 내인가요? 60일 내로 재심의를 해주게 돼 있죠. 15일 이내로 돼 15일 있습니다. 이내로 예. 돼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풀제로 도입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했을 때 위원회로 위촉을 해놨는데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은 아무리 그분이 유능하고 뭐 저기가 있다고 해도 뺄 분은 과감하게 뺄 네, 저희 할 겁니다.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회들의 지금의 그 폐단점이 명예직도 아니고 왜 올려놓고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자기 이제 어떤 경력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에서 지금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안 나오는 운영들에서는 다음에 제외하는 거라서 그렇게 지금 저 출석을 좀 확인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화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아니, 밥 먹을 시간 다 됐어. 요거 아니 요거 하나만 해도 개인인도 뭐 요거 하나만 해. 어차피 이 국이 3개가 남았어. 이거 지금 몇 시야? 그래 5분. 아니야 너무 일러서 안 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